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 공개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반응이 정말 뜨겁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대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공개방송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장을 말한다, 성서로 풀어보는 기장, 그리고 사회선교사제도, 일본 이야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기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외부자의 구미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외부인의 시각으로 우리 기장을 말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외부자 김용민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북로의 벙커원교회 담임전도사로 처음에 개척했습니다. 담임전사님 박수 한번 더 크게. 네. 예, 그리고 기장의 내부자로 최병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기장 근처에 우리 영호동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장을 말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포문은 내부자의 입장에서 기장을 먼저 한번 진단해보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장을 얘기하면서 기장의 앞날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최병학 목사님, 우리는 꾸미님입니다. 꿈이 있는 목사님, 최병학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보고 내부 고발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부담스러운데 요즘은 공익제보자라고 합니다. 저는 기장의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먼저 과거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기장의 현재는 그 침몰하는 배 안의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 팀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JTBC인데 뭉쳐야 찬다라고 안정환이 그 감독을 하고, 그리고 각 스포츠의 최고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구의 허재라든지 그 다음에 씨름의 이만기라든지 뭐 이영택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모입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공을 차는데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최고의 전문가지만, 자기 영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뭉치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네. 저는 우리 기장의 현재가 침몰하는 배 안의 뭉쳐야 찬다, 그 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다 전문가지만 뭉쳐보니 오합지졸이더라. 그렇죠. 두 기장이. 가지가 이제 부족한데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오합지졸이 지금 네. 호흡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집중력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발력이 없어요. 그 모였던 그 팀들이 집중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장 목사들이 집중력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이죠. 집중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정치의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순발력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집중력도 없고, 김용민 그 전도사님 오셨는데 김용민 브리핑이라고 시대를 읽는 눈입니다. 그런 순발력이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 측면 승부, 네. 그리고 우리 우동서당을 들어야만이 침몰하는 배가 침몰하지 않고 잘 가지 않을까. 네. 현재를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기장에서 그런 순발력과 집중력을 위해서 전격 영입한 우리 김용민 전도사님, 예, 내부자로 들어오신 외부인의 시각으로 네. 기장을 한번 말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예, 아니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제가 2016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2018년, 16년, 16년. 네. 예, 제가 그래서 저기 학부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네. 4년으로 이제 싸게 끊어주셨는데, 4년이 아니라 4학기. 4학기로. 이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백남기 농민께서 네. 이렇게 국가 폭력에 의해서 쓰러지시고 나서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들어갔는데 조계사에서 내쫓았어요. 네. 예. 이거 보면서 아니 저 양반이
의료원 일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종교 단체에서 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네. 그 내쫓는다는 게, 그 내쫓는 것도 뭐 그런데 막 화쟁 운운하면서 광을 팔아요. 아. 이 스님들이. 아니, 화 딱지가 나가지고 네. 안 되겠다. 이건 이런 일 하다가 도망 오신 분들 숨겨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초교파 교회를 하긴 하지만은 너무 좀 무면허라서 좀 면허를 좀 따야겠다 싶어서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부터 정했어요. 지금 뭐 교회 이름은 벙커원 교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계사의 그 조계가 굉장히 현명하다. 그래서 전복교회로 전복교회로 해가지고 전복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큰 전복. 예. 그래서 이제 좀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지어가지고 네. 그 주변에 또 또랑을 파가지고 저기 워터 해저들을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악어도 풀고 해가지고 견고한 성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의료원이라 다 말하자면 피신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런 뭐 꿈을 품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게 또 한신대 신학대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이나 또 이런 기장의 많은 선배님들이 네. 정말 아직 인턴 만나는- 과정이라 아부성 발언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장은 알면 할수록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제가 그동안 쭉 관찰을 해왔는데 한 3년 지났는데 이거 가지고 실망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아직은 들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실망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뭐 많지만 실망할 여지는 있지만은 제가 사실 또 독특한 경험이 보수 개신교 쪽 방송에서도 네. 한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기장은 거의 파라다이스다. 일단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개 차원이니까 외부자의 시각입니다. 교단은 현재는 보건교단이죠. 그리고 신학자로서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활동을 혁혁하게 해주시고 우동서당에서도 꽃으로 구미구미님으로 소개되고 있죠. 구미정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외부자라고 그렇게 선을 그으시면 영원히 외부자로 남아야 됩니까? 그럴 리가. 환영합니다. 오셔도 네. 환영합니다. 네. 기장을 말하다라는 코너에 저에게 마이크를 주신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한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기장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히 기장을 말하다는 제 몫은 아니고요. 그럼 바깥에서 기장에 대해 말한다면 왜 기장이 지금 김용민 P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실망할 일인가? 아까 너무 그렇게 뭉쳐야 찬다, 뭐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집중적 순발력. 네, 저는 다 기억하고 사실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네. 근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온 세상을 다 살린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터져 나오냐면요. 놀랍게도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그래서 저에게 기장은 문지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박수. 네. 문지방은 안과 밖을 벽처럼 무섭게 가르지 않고요. 안과 밖을 문처럼 요란스럽게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한 발 들이면 아니고 한 발 내디디면 바뀌죠. 그 안과 밖을 아주 예술적으로 연결하는 문지방.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터진 물이 다시 제단으로 돌아갔다가 세상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쪽에는 죽임의 땅, 사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은 만약에 저에게 부모 찬스가 있었다면 네. 다시 말하면은 부모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뭐 기장분이셨다든가 네. 이랬으면 저는 아주 선택의 여지 없이 저의 생활 세계에서 기장만 알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의 생활 세계에는 기장이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간을 다시 돌려서 네가 정말 사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간다면 어느 교단을 고르겠냐 이랬으면 저는 당연히 학자로서 기장이죠. 네, 이쯤 됐으면 네. 지금 그런데 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내부를 고발하고 있고 네. 외부자들은 기장을 칭찬하며 내부 외부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김용민 PD는 내부에 대해서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네. 외부에 비하면 기장은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두 주고 분이 그쪽에 있습니다. 계시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오시면 달라져요. 그리고 문지방은 제가 볼 때 안과 박을 그 경계선이잖아요. 우리 기장이 복음과 현실 그 경계선상에 애매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침몰하는. 네. 제가 지금 목회 인생을 지금 걸고 네. 얘기하는. 근데 사실 진짜 이런 자리가 만약에 마련된다면은 다른 교단에서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사회자분들이나 스태프들이 네. 다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악하고 이런 게으른 것도 아닌데. 무슨 실망을 운운하고 무슨 내부자 고발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기장분들이 알면 실망할 것이다. 네. 이 말 자체가 기장의 그 건강성을 반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증하는 그런 것이 생각을 아니라. 해봤어요. 아우, 오늘 뭐 제가 고무받고 갑니다. 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기장의 과거에는 그 뭉쳐야 찼습니다. 그러니까 장공 김재준의 머리, 그 다음에 만우 송창근의 가슴, 네. 문익환 목사님의 늑본 문익환 목사님의 손과 발, 생명, 정의, 네. 평화. 이게 뭉쳤죠. 뭉쳐서 기장성을 드러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기장은 뭐 부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뭉쳐서 찰 수 있는 겁니까? 잘 네. 뭉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너무 옆에서 다 칭찬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더 반론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제가 약간 딴지를, 내부자의 입장에서 딴지를. 그러면 기장을, 우선 내부자 입장에서 기장의, 아까 세 분 말씀하셨지만, 기장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분 말씀드렸는데, 장공, 그리고 송창근 두 분, 근데 우리가 기장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익환 목사님의 손과 발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사회선교사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기장의 사회선교적인 측면들이 옛날보다 약화되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펀드를 받아서 사회선교하는 그런 뭐 재정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2016년도에 우리가 사회선교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 재정 지원이 펀드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NCC 총무 역할을 하면서 부산 지역에 정말 이제 극우 세력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동 문제라든지 빈민 문제 모든 문제들 그게 현장에 목회를 하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담 사역자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기장의 이제, 그걸 대표성으로 지금 그렇죠. 보고 예, 계시는군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장이 사회선교가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사회활동, 노동, 평화, 통일, 민주화 등등의 일들은 이미 사회단체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장이 다른 사회단체와는 다르게 하려면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머리와 머리. 우리 송창근 목사님의 송창근 목사의 가슴이 가슴. 함께하면서 사회선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그게 부분- 뭉쳐야 된다는 네, 그 부분이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회선교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제가요. 사회선교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하시는 게 사회선교예요. 아, 예. 기장에서 파송하진 않았지만 예. 뭐 사회선교사로 네. 지금 우리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께서 네. 사실 처음에 제가 교회 목회보다는 아마 사회 선교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작년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라는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겸 이제 언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또 서울 북노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겠다 네. 하셔가지고 서울 북노회 사회선교센터가 됐어요. 오. 예, 그렇게 또 아니, 공식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 북노회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인데요. 와.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기독교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이런 극우 개신교 세력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진 않더라도 교회 망신만은 시키지 않는 법을 어기고 가짜 뉴스 유포하고 이런 것만이라도 막아야겠다라고 판단을 그렇습니다. 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감시 활동, 모니터 활동하고 있고 사실 오늘 여기 마치면은 또 예장 통합 총회가 있는 포항으로 또 가야 됩니다. 예, 거기서는 무슨 활동? 그게 지금 세습 이제 명성교회 건. 지금 그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모레 아침에 그냥 토론 없이
네. 토론 없이 표결로 명성교회를 죄를 살려주는. 사해주느냐 마느냐 그걸 결론 낸다는데 굉장히 불길한 징조예요. 예. 그래요. 뭐 요즘은 교회의 활동과 사회 선교가 왜 중첩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과거에는 우리 기장같이 소위 진보적인 교단들이 사회 선교를 했는데 요즘은 보수 교단들, 극우 보수 기독교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대안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사회 선교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구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 법을 지키라 이런 정도.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난 4.3 재보선 때 창원 성산에서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다니는 교회 그 목사가 광고 중에 우리 강기윤 집사님 이번에 좀 밀어주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선관위에 그 고발을 했고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는 유권 해석 받았고 검찰에 고발했고 이번에 그 목사가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 또 그 후보가 다니는 교회에 저희가 감찰단을 보내가지고 아멘 감찰단을 보내가지고 아멘 깜짝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없도록 물론 그 사전에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들께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또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법 설명을 위반입니다라고 하고. 충분히 좀 공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국교회가 선거법을 잘 지키는 이런 아주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원년이 되도록 네, 우리 만들려고 하고 김용민 선교사 선교사네라. 김용민 전도사께서 네. 사회활동을 기장을 대표해서 사회활동을 지금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문익환 목사의 손발이 김용민 PD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무리카 목사님이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날씬했죠. 드네. 네, 기장의 미래를 말한다. 사회 선교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선교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선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신앙적인 요소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 구미정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교회와 사회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사회선교사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 최영 목사님 자리로 자연스럽게 모시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 이영재 교수님께서 훨씬 더 말씀 잘해주시겠지만 사회 선교는 특수 선교가 아니죠. 사회 선교는 선교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 자체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기 때문에요. 네. 사회 선교를 어떻게 특별한 어떤 영역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네. 선교 자체가 사회 선교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세상을 향한 선교이니까.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신앙적인 것과 사회 선교를 사실은 신앙적으로 일치시켜주는 말씀을 하셨고 기장은 사회 선교사 제도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선교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어져서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 우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측면과 어떻게 연동이 되어져서 사회적으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장총회가 아주 좋은 결정을 했죠. 사회 선교사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 최영 목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 근황과 함께 인사 말씀과 함께 총회에서 어떻게 지금 사회선교사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묵입니다. 제가 직책이 너무 많은데요. 기장교회와 사회위원장이고 이 자리에는 사회선교사 운영위원장으로서 나와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그 과정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 계속 하나요? 네네. 사회선교사 과정 되게 아시다시피 20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돼서 2017년 거치면서 이 제도가 확립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공지를 해서 이제부터 첫 번째 사회선교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거 좀 전에 구미정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교 자체가 사회선교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선교사 취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해서 JPIC, 그러니까 정의, 평화, 창조세계 보존에 그것을 활동을 하는 일꾼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서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공식적인 제도로 이걸 확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회선교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회선교사가 지금 선발이 된 4분이 현재 공식적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사회선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도 하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파송한 분이 이제 4분이라는 얘기인데 처음 출범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이걸 운영하는 우리나 전부 사회선교사들. 지금 실험대 위에 올라 있다. 이걸 제도로서 정착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자. 그러니까 아직까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과정도 그렇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활동할 건가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가요? 누가 얘기하셨던가요? 그 가장 결정적으로 이 같은 최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최 씨라. 이 운영, 어떻게 이 사회선교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그 사회선교사를 담당하는 그들의 소위 자립 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 같고요. 사회선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포괄적으로 이제 JPI시다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가능성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모든 영역이 다 포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경제정의와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생태정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다 포괄이 다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구미정 박사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현대 선교 개념에서 볼 것 같으면 선교 자체가 이 모든 영역을 세상의 선교에 다 포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별도의 활동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것을 세상에 구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선교 자체가 이미 사회 선교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사회 선교사라고 하느냐? 요건 이제 조금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19세기에 이제 독일에서 내지 선교 개념을 좀 빌려와서 내지 선지, 내지 이해하면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없이 많은 해외 선교, 여러분 해외 선교사면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선교사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은 독일에서 해외 선교, 유럽에서 해외 선교 열풍이 번질 때 독일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지 선교가 중요하다. 해외 선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지 선교가 더 시급하다. 내방 선교. 그건 뭐냐면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선교 영역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그 복지국가의 독일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을 말한다와 기장의 미래, 그 사회선교를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선교사 제도와 함께 기장의 신앙이 어떻게 사회선교로 지금 집중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보면서 기장의 미래를 보는 건데, 저는 사회선교사 제도가 또 하나의 사회선교를 하는 어떤 개인을 사회선교사를 할 게 아니라 이미 기장의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많은 사회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종합하고 집중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도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가는 방향을.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선교사 대회도 이제 기획하고 있고, 당연히 기존의 사회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되, 그 이제 방향은 마땅히 그런 거고요. 굳이 사회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이것도 정당한 제도 교회 안에서의 마땅한 그 교회의 활동, 목회의 한 형태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미 제도로서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교회 목회만이 유일한 게 아니고 사회선교도 교회 본연의 활동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선교사 2기가 네.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안에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제 일기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실험이다. 운영위원이나 네. 선교사나 실험 지금 내에 올라 있다 얘기했는데 아마 조금 더 이제 2기 올해는 건너뛰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이제 모집을 할 텐데 저희 방향은 그래서 기존의 사회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 조금 더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이제 좀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아마 교육 과정이나 훈련 과정이 더 강화될 가능성의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이 지금 조금 어렵다고 네, 들었는데 네. 재정이 어려운데 2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주 계속 좋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원, 재정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이미 개별 교회에서 뭐 3만 원, 5만 원 소액이든 좀 더 큰 액수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자도 이미 마련이 되어 네, 네. 있고요.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잠깐, 이제 이뿐만이 잠깐 분위기 좋다가 네. 돈 얘기하니까 좀 쌓여진 것 같아요. 기장 얘기를 조금 더 그러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정 박사님 칭찬 기장에 대한 칭찬을 외부자의 시작으로 많이 했어요. 외부에서 볼 때 칭찬 말고 우리들이 개선하고 그래도 우리들이 짚어가면서 더욱 발전해야 될 뭔가의 우리들에게 아픈 얘기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인간의 정체성, 모든 것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똑같을 것 같으면 정체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끼리도 차이가 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기장 교단이 출발 자체가 달랐는데 점점 그 수와 세에 연연하면서 예배 형식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같아진다면 네. 한국교회가 계속 동종교배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모든 희망은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종교꾼이 되고 세상 일은 관심을 끄고 정치인들은 일상에 눈을 닫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는 관여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나 그 틈새에서 언제나 희망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이가 희망이 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흡수 통일되지 않기 위해서. 네. 박수. 야. 저는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이를 지금 그러니까요. 호흡이 안 맞습니다 지금. 기장끼리 뭉쳐서 그 사이에 희망을 노래하죠.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꾸미님은 네. 내부자의 시각에서 그래도 기장 이것은 낫다, 이것은 좋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 근처가 기장입니다. 기장. 기장에 어제도 뭐 그 배의 기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장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멸치. 기장 멸치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장은 어디 뭐 지역 이름이죠? 부산시 부산. 기장군. 아, 그렇습니다. 네. 기장의 멸치가 유명하고 이 멸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한 게 뭐냐면 미역인데 미역이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우리 기장의 정신은 사회의 독초인 이 암들을 제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고 자꾸 차이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람하고 차이가 다른 나야 동네하고 된다는 차이는 거죠. 이야기해야 예, 되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동네끼리는 자, 우리가 또 뭉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논쟁을 더 해봐요. 일단 저희부터 뭉쳐야 될 이렇게 것 같아요. 이간질시키면 안 돼요. 우리 김용민 PD께서도 네. 기장에게 따끔한 한 말씀 해줄 수 있다면 내부에서 볼 때, 신학교에서 볼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단을 알게 된 거는 사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겠죠. 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체프를 쭉 듣다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 왜 이렇게 제대로 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물론 더러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우리 구미정 박사님 말씀처럼 네. 좀 기장색이 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99%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접하면서 사실은 제가 언론 쪽에 주로 네. 이제 또 이쪽에서 제가
활동을 했으니까 네. 이 사실 제가 CTS라는 기독교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PD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기가 막혀요. 야, 저건 내가 해도 잘 되겠다. 제가 그때 서리 집사인데, 동합 측 서리 집사였는데, 저건 내가 설교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인 설교, 완전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전혀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성장에 눈이 어두운 그런 맘모니즘의 설교를 빙자한 맘모니즘의 그런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는 설교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 기장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이걸 방송국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진짜 이러면은 한국 개신교회에 새로운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긴 하지만은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제 주일 예배 중계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기장적 색채와 또 메시지를 갖고 했는데, 그 접속자, 동시 접속자 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사랑의 교회하고 비슷해요. 정말요? 500명, 600명. 예. 대형 교회시네. 전도사 정도가 이 정도인데, 우리 기장의 이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이 정말. 우회적으로 기장을 독려하는 우회적으로 지금.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나도 이만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기장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서 바른 역할을, 그러니까 이 정당한 역할과 또한 파급력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신학교 다닐 때 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로컬 교회를 하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는 그냥 십자가 탑만 보고 오신 분들인데 아주 뭐 극우성향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기장의 어떤 그런 본질과 또 정신에 부합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장 색채가 계속 유지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교회는 뭐 역시 뭐 동네에 있는 교회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멀리서 오시거든요. 저 무안에서 매주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무안. 전남 무안. 양어장 하시는 분인데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래서 잘 안 돼요. 주일학교 뭐 파주에서도 오고 저기 용인에서도 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성인들은 이렇게 모이세요. 이게 어떤 로컬 교회가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모이는 분들인데, 전에 다니신 교회들 여쭤보니까 물론 새신자도 있지만은 대개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교단들, 그런 교회. 고신이나 순복음이나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또 고신 전도사였던 분들 다니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보수교단이 갖고 있는 좀 한계의 봉착한. 근데 그분들이 거기 벙커원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기장교회 다니고 있다는 의식은 있어요? 이 기장 교단 가입할 때 총회를 했죠, 저희가. 그런데 뭐 반대 없었어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기장이 지금 줄어가고 있죠, 숫자가. 기장 숫자를 늘리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시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목사님들과 우리 기장교회가 하는 일들이 널리 전파가 되고, 개별교회가 하면은 좀 미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진주처럼 꿰어야 보면. 그런 역할을 사회선교사가.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좀 교회가 잘 안착하고 뭔가 이게 뭐 좀 토대가 잘 닦여지면은 뭐 그런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김용민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걸로는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보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한계성에 부딪히고 기장의 매력, 그리고 기장의 진정성, 기장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이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더 깨어서 기장의 색을 유지하고 기장의 색을 담은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안 오고 있다, 이런 질책이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가로 안에 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욱 목사님도 자랑스러운 기장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기장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자랑을요? 본인이 여태까지 몸담으시던 기장 무엇이 좋은가? 저는 뭐 어렸을 때 잔뼈가 굵었고요. 그러나 물론 기장만 다닌 건 아닙니다. 청소년기는 순복음도 다녔고요. 뭐 산기도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잔뼈가 굵어서 기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요. 뭐 역사를 다 거슬러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아까 전 구미정 교수님 저하고 계속 잘 코드가 잘 맞는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네, 안 맞고 같은 잘 맞는데 기장이 원래 그 한국 사회 교회 안에서 독특한 고유성이 있습니다. 역할이. 네. 그리고 7,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저는 평가하기를 이른바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태행한 교회, 뒷걸음친 교회를 꼽는다면 전 기장을 꼽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네. 이제 우리도 그만 싸우고 좀 성장하자. 이런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난 게 우리 그 기장교회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태행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현저하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 기장교회는 계속 줄 수밖에 없다. 네. 기장교회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은 네.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갑자기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꾸준히 그 규모 면에서도 결코 처지지 않는다. 네.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오늘 선교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이전에 우리 정체성이죠. 네. 그걸 지켜나가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요구된다. 네. 그리고 사회 선교사 제도도 네. 그걸 그중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굉장히 이거 이 총대분들이 이 제도를 결정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총회가. 자, 본격적으로 사회선교사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사회선교사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기 많은 총대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뜻이 네. 실제로 작동하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 방안에 대해서 잠깐씩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시간들이 네, 그거는 위원장님이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뭐 되게 아까 얘기했고 오히려 한마디씩 얘기해도 좋을 네, 것 그렇게. 같은데 네, 방향을. 맞습니다. 저는 네. 경청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최 목사님. 네. 공은 축구에서 공은 차야 되는데 허재가 공을 잡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장의 사회 선교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이 사회 선교하기 위해서는 공을 차야 된다는 뭐 그런 인식. 잡지 말고 차라. 특별히 또 이제 분위기가 업됐기 때문에 네. 제가 재정 문제 다시 한번 조언을 한다면은 네. 우리 노예마다 그 선교부가 있습니다. 네. 선교부의 예산을 적어도 책정을 인건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각 노예별로 최소 1명, 네. 뭐 최대한 뭐 3명까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고 교육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기장이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한국 사회가 네. 87년 체제 이후로 정치의 민주화라고 하는 단맛에 취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과제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일상의 민주화가 더딘데 네. 그 부분을 사회선교사 제도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최영묵 목사님의 네. 제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작고 눌리고 어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린 일입니다. 네. 네. 이게 일상의 민주화죠. 아마 예수님은 아멘 감찰단을 보내서 여기 올라오는 물고기가 후쿠시마 세슘 물고기 아닌가 좀 봐라. 이거 뭐 FTI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밀로 지은 반죽인지 다시 좀 봐라.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영성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일을 네. 사회선교라고 저는 오늘 기장에서 배우고 갑니다. 네. 네. 우리 김영민 PD도 한 말씀. 예, 그 기장의 색깔을 맛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너무나 공감하면서 이것이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 뭐 사실 교회가 하나의 어떤 사회의 주체로서 자기 힘을 키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이 기장의 정체성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그 소개를 네. 제가 계속 네.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도 모색하고 고민하면서 해법들을 한번 찾아가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장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사회선교인 것 같습니다. 1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2기, 3기, 4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고요. 우리 총대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패널님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일본 천황과 기독교 우리 김삼덕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최영목 목사님은 일본 통일시기 때문에 네. 함께 토론자로 남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산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25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지금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 자꾸만 이제 생겨나는 바람에 제가 일본에서 역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일본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을 네. 리크루트를 해서 네. 훈련을 시켜서 네. 그 일본으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재를 발굴해서 일본으로 그러니까 리크루트 하신다고 하니까요. 일본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김산덕 목사님과 잘 사귀시면 됩니다. 오늘 50세 이하입니다. 50세. 아, 50세 이하 제한이 있군요. 소개는 이 정도로 하시고 본격적으로 천황제 일본 천황제와 우리 기독교 또 기독교인으로서 일본 천황제 밑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네. 목회하고 계시는 김산덕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전을 해요. 패전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가장 쇼킹한 일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국에서는 뭐 성자 또는 뭐 고아의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 수상의 건의를 받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1억 참여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거기에 기독교 대표로 이분이 손을 들고 발을 들고 이제 그 참여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인데 목사죠. 목사인데 네.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천황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네.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졌다. 뭐 이런 논리죠. 그렇겠죠. 네. 천황제가 일본의 현재에도 깊이 그 일반 민중들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박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천황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식을 할 때에 천황제가 아니고 일본은 지금 민주국가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천황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구조만 보면. 네. 그러나 천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천황제는 천황제가 아니고 천황신앙이에요. 신앙이요. 네, 신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까도 가가와 도요이코가 거기에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심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DNA 속으로 박혀 있다고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천황에 대한 존경심, 네. 숭배 이런 감정들이 그들 국민들 가운데는 쫙 깔려 있죠. 지금 아베 정권이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도 하고 네. 그것을 빌미로 신사참배 등을 강화하면서 뭔가를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결해서 한번 요즘 상황을 천황제와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1868년에 네. 일본 이제 메이지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면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야스쿠니 여러분들이 신사는. 이제 이 아베가 막 기분만 좋으면 가는 곳이 네. 야스쿠니예요. 그 야스쿠니는 원래는 초혼사라고 했었어요. 초혼사가 뭐냐면 영혼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용어를 부르냐면은 일본 천황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황만을 위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 시설이 초원사인데 그것을 야스쿠니 신사로 바꾸어요. 이름을. 예, 이름을.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지탱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베가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미를 되뇌이면서 그러한 일본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은 어떤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전쟁을 잘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계속 반대하고 비판을 하는데도 아베는 때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력으로 또 다시 힘을 되찾겠다 이런 의미인 그러니까 건가요? 강한 일본, 과거에 대동아 공영권을 주도했던 그런 일본의 부활 뭐 이런 걸 네. 꿈꾸는 그렇죠. 거죠.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자만이 뭐 역사를 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이 사람들은 부국 강병이야말로 저기 일본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논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 목사님 혹시 토론에 참여? 예, 여러 가지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요. 네. 그러니까 1억 총 참여론의 문제를 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가가와 도요이코가 뭐 주창자는 아니지만은 존경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 목사까지도 그것에 동조할 만큼 그만큼 뿌리가 깊다. 네. 그러니까 1억 총 참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분석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의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이제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논리가 굉장히 여기에 습합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 책임의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다 참여합시다 이런 논리에 빠지면 쉽게 거기에 동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오를 분명히 분별하고 네. 우리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뭔지 윤리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뭔지 이런 의식이 좀 박약한 일본 사회의 한 단면, 기독교인의 단면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일본 그 대동아 전쟁 또는 이제 태평양 전쟁에 동조를 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비판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 역사에서. 일본 교회사 가운데. 네, 뭐 그래도 67년에 이제 재책 고백이 일본 기독교의 의장 성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오긴 했죠. 67년에 네. 나오긴 했지만 네. 그 67년에 나왔던 그 이제 UCCJ가 네, 그 네. 하기까지는 엄청난 네, 안에서의 네. 그 이제 트러블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하게. 예, 여전히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총회 이름으로 채택 못하고 그렇죠. 스즈키 의장 명의로 네, 네. 의장 아우, 성명으로 잘하셔. 재책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근거 삼아서 우리 참여해야 된다. 네. 운동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는 아직도. 점에서 의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의의는 있죠. 네. 네. 부국 강병을 목적으로 하는 그 아베가 지금 천황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 기독교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 거 하고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일본, 아베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고 지금 네. 시간이 그 다음 또 세션에 넘어가야 되니까 마무리 해주시고 짧지만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기 일본 기독교회 제가 속해 있는 어제도 아마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CCJ라고 하는 저희 교단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CCJ입니다. 저희들은 교단 차원에서 총회에서 신사 참배에 대했던 그 강요했던 것에 대해서 신사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장 측에도 왔었습니다. 1992년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요 데모라든지 또는 네. 오키나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 CCJ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네. 그런 차원에 있고 한국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무목교회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우리 기장 출신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뭐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지금 했던 그 사회 선교. 선교사적인 차원에서 일본 무목교회로
투입되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일본 교회로서는 굉장히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아, 천황제 소개도 물론 내용으로 중요하겠지만 본래 본업을 깨알 같은 PPL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일본과의 관계도 되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저도 네. 그래도 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일본 기독교인들하고 교류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의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수지만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제가 만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황제에 대해서 이 문제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일본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뭐 민족주의적인 또는 국가주의적인 이런 시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왜 본래 강제 기독교가 뭐 중고등 민족주의는 문제는요. 아니니까. 반인륜적 범죄 행위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을 보편적인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의 기독교의 정의, 평화 이런 정신이 다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일본 기독교인들하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많은 생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 평화라는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면서 천황제와 기독교적 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산도 목사님 박수로 격려하면서 세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션 네, 우리 바로- 이영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이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동서당의 꽃이죠. 신약발제, 구약발제. 오늘은 두 분을 모시지 않고 구약발제로 사회선교를 말하는 모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기장성으로 읽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사회 선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 본문 하나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누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민주화된 이후로 기장성이 많이 더 퇴보했다. 그리고 기장성의 아이덴티티를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교인 수도 더 줄어들었다. 이런 거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또 두란노 서원 이런 거, 또 종신에서 나오는 이제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데 기장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많이 놓쳐버린 그런 경향이 도시들 교회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의 출발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성서 비평학을 함으로써 문제 제기가 되고 이단 시비에 걸리고 김대중 목사님이 신학교로부터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단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 신학의 자유, 그 다음에 성서 비평학이라는 그 모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능수능란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성서 발제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성서 비평학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성서 비평학이 성서의 권위를 혹시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성서 비평학이 어떻게 성서의 권위를 높이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건 이제 이것이 금이냐 은이냐 이것이 가짜 금이냐 이런 걸 가리는 걸 비평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인간의 말로 성경을 이용해 먹지 말고 인간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객관적인 그 진리를 뽑아내서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선포하자. 이게 성사학의 네. 근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비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 비평에는 항상 사회학과 인문학이 항상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종교적 열정, 그 자기의 선입관, 이거 또 교리적인 전제 이런 걸 가지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있던 언어를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설교를 함으로써 말씀이 실종되는 한국교회를 오히려. 지금 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근본주의가 판을 치고 그다음에 어떤 비평의 기준도 없이 목사 말만 따라가는 성직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개혁교회에 정반대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기장이 극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인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그러면 개인의 어떤 명망을 위한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목회를 이용한다든지 네. 교회를 키워서 뭐를 영향력을 확보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장을 좀먹는 네. 아주 무서운 해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해악을 극복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영지 목사님 본문으로 저는 돌아가셔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본문이 그래서 이 신명기가 네. 오늘 네. 하신 이 말씀이 네. 네. 그 핵심인데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강조하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 기장 목사들이 이 레위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설교자,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물질주의 또 만모니즘 이런 개인의 영성에서 완전히 극복하는 그 개인의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첫째 우리 목회자들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네. 둘째로 초점이 항상 주변에 소외받고 가난한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항상 맞추어서 말씀의 초점을 거기 기울여야 되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요새 권력자들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네. 태극기 부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에 교회들을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정면으로 기장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또 소외된 저층 사람들을 향해서 해방을 선포하고 복음을 네. 선포하는 일이 기장에서 그래요. 일어나야 된다. 레위인의 영성을 유지한 채로 사회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네. 그런 실천을 하자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구 박사님 참여 한번 해주셔서 도와주시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점칠 수가 있죠. 장공 김재준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가 우리 역사에 큰 발자국을 찍게 된 계기는 1960년대 민주화 투쟁의 간판으로 활약하시면서죠. 그랬던 그분도 사실은 한국교회의 그 교권이 서북 교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오니까 함경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평양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시면서 뭐 떠돌이처럼 그렇게 난민 취급받고 이러신 거죠. 1960년대 한국의 교권은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잡지들을 그대로 번역해 제끼면서 사실 미국이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고 메카시즘 열풍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다 알기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빨갱이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구구 기독교가. 근데 박형룡 목사님 라인의 그 거대한 서부교권 파들은 다 똑같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빨갱이라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하고 전혀 기독교 신앙을 연결짓지 않았죠. 그 시대의 암흑을 뚫고 나온 위대한 목소리가 사실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우리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계기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아마 우리 역사에서 기장이
취해왔던 옛 역사의 발걸음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권에 의해서 진리가 압살당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성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성찰과 묵상과 영성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뚫고 나가는 이런 것들에 지금 힘썼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휙 지나갈 줄 몰랐어요. 네.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 싶은 말씀으로. 말씀을 네. 한 100분의 1도 못 드렸지만 계속 우동사당을 통해서 혁명적인 성경 해석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네. 저는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것으로 우리 동네 성서학당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4회 총회의 공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것도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